안녕하세요. 딩글딩글입니다. 오늘은 후라이드의 1황,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 중 하나인 BBQ 황금 올리브 치킨과 그리고 크림치즈볼 6개 세트가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는 이제 후라이드 치킨이랑 좀 이렇게 크리미한 불닭볶음면이 좀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우유랑 치즈 넣고 끓여본 불닭볶음면이에요. 또 음료는 제로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얼음컵에 조금 따를게요. 냉동에 잠깐 넣어놨더니 그새 좀 얼었네요. 오우씨, 완전 슬러시예요. 이 치킨과 치즈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 8월 7일부터 캐시워크라는 걸어서 모든 포인트를 받는 그런 에테크 앱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이 촬영일이 8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1년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에테크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 이제 어차피 많이 버니까 한번 캐시워크나 해볼까 이러면서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았는데 이놈의 그 캐시워크의 캐시가 1년 내에 안 쓰면 이게 또 소멸하더라고요. 와, 진짜 이거를 제가 마침 이제 좀 다 모여가지고 확인을 했을 때 발견한 거라서 확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멸되기 전에 부랴부랴 BBQ 이 황홀과 크림치즈 이 세트가 있어요. 그걸 이제 게타게 되었습니다. 한번 근본 황홀부터 먹어볼게요. 집에 있는 양념들도 좀 준비했는데 집에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좀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좀 질리면 찍어 먹어볼 거고, 이거는 이제 치킨 시켰을 때 같이 왔던 BBQ 양념 소스고, 이거는 진짜 옛날인데 흑형이 프라이드 치킨에 이렇게 막 핫소스 뿌려 먹는 그 영상 아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궁금해서 뿌려 먹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십몇 년 만에 저 이렇게 치킨하고 라면 같이 먹는 거는 진짜 생전 처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드시더라고요. 불닭볶음면 같은 거랑.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아니, 안 들어봤어요. 와, 이게 지금 바로 만들어 왔는데도 이게 우유랑 치즈가 들어있어서 그런가 엄청 빨리 불네요. 와, 이 먹방을 함에 있어서 불은 면은 정말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음, 진짜 고소해요. 음, 오늘 시킬 때 보니까 이게 그냥 황홀이거든요. 뭐 콤보도 아니고 닭다리도 아닌 이 그냥 황홀과 이 치즈볼 6개 세트가 가격이 28,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캐시워크에 있는 그 캐시로는 44,800캐시거든요? 1캐시당 1원은 거의 반은 좀 오바지만 하나 엄청 작은 단위이고, 심지어 100걸음을 걸어야 1캐시를 줘요. 그리고 제가 뭐 2만 걸음을 걸어도 더 주지 않고 그냥 하루에 최대 주는 그 걸음에 대한 캐시는 100캐시예요. 뭐 그 대신 그 걷는 거 외에도 캐시를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거의 1년을 걸어가지고 먹는 공짜지만 엄청 비싼 치킨이랍니다. 또 심지어 배달비는 따로 3,500원을 내야 했다는 거. 와, 이런 뻑살을 차라리 시작할 때 라면이랑 먹어버려야 돼요. 물론 전 뻑살도 잘 먹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나중에 배부르면은 맛없게 느껴지거든요. 아무튼 오늘 뭔 얘기를 좀 할까 하다가 그냥 또 제가 이게 되게 열심히 걸어가지고 얘네를 오늘 먹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여러 가지 걷기에 대한 일화를 좀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걷기에 일화할 게 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잘 걷거든요. 근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너무 잘 걷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세상엔. 역시 우물안 개구리였나 싶긴 한데 뭐 아무튼 저도 인생을 좀 돌아보니까 남들이 굳이 걷지 않을 그런 거리들을
되게 많이도 걸어 다녔었어가지고, 나름 좀 그 분야에서는 좀 자신이 있거든요? 자부심 같은 게. 일부러 꽤 물을 많이 남겨놨는데도 금세 다 빨아들였어요, 면이. 수분을. 그래서 엄청 뻑뻑했는데,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음. 와. 걷기의 시작은 재수생 때인데요. 제가 그 당시에 잠깐 은평구 신사동에 좀 살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촌에 있는 그 재종반 학원을 다녔었어요. 근데 재종반 다니는 거를 뭐 대충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하루 종일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계속 이제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운동이 부족하고 살이 찌고 또 그러겠어요. 음, 음. 그래서 그 당시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랑 10시에 끝나가지고 집 가는 방향이 좀 비슷했어가지고 운동 삼아서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는데 이게 거의 학원부터 저희 집까지 한 1시간 5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 짓을 1년 내내 한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학원이 밤 10시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의 집에 돌아오면 거의 12시예요. 확실히 젊긴 또 젊었던 게 응? 겁도 없고 그 걷는 길이 되게 인적이 드물었거든요. 당연히 그 시간이니만큼 아 이 정도면 저 좀 그래도 꽤나 잘 걷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허리도 안 아팠었어가지고 진짜 잘 걸었었어요. 이제 기록이 남은 그러니까 만보계로 기록된 저의 하루 최고 많이 걸은 걸음수는 2만 6천 몇백 보거든요. 제가 대학 휴학했을 때 혼자서 포르투갈 놀러 갔다가 이제 만들어진 기록인데 크림치즈볼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느끼하다. 근데 맛있어요. 음, 뭔가 찰, 찹쌀 도너츠 안에 은은한 크림치즈가 들어있는 맛? 뭐 아무튼 그때 제가 리스본에 있었을 때였는데 그 리스본 외곽 쪽에 벨렘지구라는 데가 있어요. 포르투갈이 에그타르트 이제 거기서 뭐 나타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벨렘지구에 그거의 뭐 원조집이었는지 하여간 제일 유명한 집이 있어요. 막 줄 서서 사는 집인데 거기가 리스본 여행하는 여행자들한테는 거의 필수 코스 중 하나예요. 외곽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리스본 그런 제일 그 중심지에서 벨렘지구까지 이제 걷는 길이 사실 막 딱히 예쁜 것도 아니고 거의 제 숙소에서 그 가게까지 편도로 2시간 정도가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시내에 머무는 사람들은 뭐 트램인가 기차인가 하여간 그거를 타고 가요. 그 벨렘지구까지. 지도를 찍어봤더니 뭐 2시간? 뭐 걸을만 하네 이러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걷기 시작하는데요. 왜냐면 저는 여행 가면은 정말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녀요. 왜냐면 이게 그 사람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또 느껴지는 그게 다르거든요. 걷는 그 속도가 그 도시를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속도라고 생각을 해서 뭐 원래도 많이 항상 걷지만 아무튼 거기까지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갈 때는 갈만 했어요. 뭐 2시간 못 걷겠어요. 그래서 잘 걸어가가지고 에그타르트 사들고 그 근처에 이제 뭐 잔디밭 이렇게 있는 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돗자리 펴놓고 에그타르트도 몇 개 주워 먹고 거의 사실상 한 시간 정도를 쉬어요. 쉬면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아, 갈 때는 뭘 타고 갈까? 이러면서요.
이거 맛있는 거다, 넓적다리. 제가 그때 포르투갈만 3주 여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혼자 갔고 또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뭐 가봤자 일찍 가봤자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걷자. 어차피 와본 거리니까 금방 가겠지 하고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잘못된 결정이었죠. 왜냐면 제가 좀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걸으면 허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 이제 통증이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다 와가서는 거의 1분 걷다가 한 번씩 길거리에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1분 걷다 한 번 앉고 1분 걷다 한 번 앉고 이러면서 진짜 겨우 집에 갔어요. 아, 숙소에. 거의 숙소에 3, 4시쯤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의 6시까지, 그러니까 저녁 먹기 전까지 기절해 있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기절하듯이 잤죠. 그리고 충전을 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갔었죠. 또 제가 걸은 것 중에 아, 이거 좀 많이 걸었다 또 싶은 거는 이것도 대학 다닐 때인데 제가 그 이화여대에 있는 영화관에서 혼자서 영화를 보고 집에 바로 들어가긴 싫고 딱히 가고 싶은 데는 없고 그래서 그냥 집 방향으로 큰 길 따라가지고 그냥 마냥 걷기 시작을 하거든요. 음, 이렇게 큰 길 따라서 쭉 걷다 보니까 그냥 신설동역까지 걸었어요. 잘 걷죠. 제가 걸은 것 중에 제일 무서웠던 거는 이건 제가 직장인 때였는데 제 업종이 좀 재수없으면 야근 맨날 하고 막 주말이고 평일이고 막 계속 출근해야 되는 그런 네, 프로젝트에 잘못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신입사원인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종각 쪽에 합동사무실이 이제 개설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한 2달 반 정도를 일을 했는데 토요일이었는데 새벽 1시도 넘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왜냐면 일요일이라고 출근을 안 한 게 아니라 또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도 주말에는 한 10시까지 출근하게 해줬거든요. 얼마 자주도 못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갔어야 되는데 주말이다 보니까 택시가 더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막 술 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잡아가가지고 그래서 뭐 한참을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계속 그렇게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시간 아깝고. 그래서 또 집 방향으로 걷기 시작해요. 그때 거의 막 한 새벽 1, 2시 이럴 때였는데 혼자서 해화까지 걷습니다. 사실 거리는 그렇게 많이 길진 않거든요. 한 1시간? 근데 제가 그때 좀 그 전까지는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다가 그때가 좀 이제 막 유튜브를 많이 보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 제가 본 게 그 김복준이라는 강력계 형사님이셨던 이제 교수님이 계세요. 이제 그 교수님께서 프로파일러 분하고 같이 했던 뭐 사건 의뢰였나 이런 채널이었거든요. 내가 거기서 했던 콘텐츠가 대한민국의 되게 유명한 연쇄살인마나 아니면 뭐 그냥 유명한 살인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 자세하게 다뤄주는 18시 몇 분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걸 제가 다 하나하나 이렇게 말해주면서 뭐 그 범인은 뭐 심리는 어땠을까 뭐 이런 것도 하시고 그 범인이 이제 뭐 어떤 처벌이 당해졌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브리핑 해주는 그런 콘텐츠를 하셨었는데 그걸 제가 진짜 한창 모든 그 대한민국의 살인마는 다 봤을 때여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종각에서 헤어가지고 걷는데 아무리 주말이어도 사람들은 번화가 쪽에만 있지 한 종삼역만 지나도 아무도 안 보여요. 길거리에 차도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또 종각역 근처에 술 취한 사람도 많고, 또 이제 사람 드문 데 가면 골목골목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 종로 해화 쪽에. 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벌벌벌벌 떨면서 1시간 정도를 걷다가 거의 이제 해화에 다 달았는데, 근데 갑자기 진짜 멀리서 이제 제가 걸어온 방향 쪽에서 백마탄 왕자같이 빈차불을 켜놓은 택시 하나가 이렇게 달려오는데 진짜 무슨 구원받는 기분? 그래서 그 택시를 무사히 타고 집에 왔었죠. 그게 제가 여태까지 걸었던 것 중에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에요. 그냥 아무도 나한테 뭔 짓 안 했는데 나 혼자 괜히. 한번 이 하바네로 소스도 찍어서 먹어볼게요. 요 닭다리. 우와. 이 걷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예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요즘은 좀 대체적으로 많이 걸을 필요 없다. 차라리 뭐 다른 운동을 해라.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어쨌거나 안 걷는 것보다는 걷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걷기가 뭐 이동이나 그냥 운동의 목적도 있겠지만 진짜 취미처럼 그냥 그 걷기 그 자체가 좋기도 하거든요, 저는. 걸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걷는다던가, 뭐 날 좋을 때. 사람들 없는 데서는 노래 부르면서 걷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걷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친구나 뭐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걷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전 다 좋게, 다 좋아하는 일들이라서 뭐 고민이 있거나 뭐 우울하거나 뭐 이럴 때도 걸으면서 이렇게 사색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이유에서건 걷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비비큐가 양념 소스는 진짜 맛이 없는 것 같아요. 대화를 하면서 걷는다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 또한 너무 좋아하는 비포 시리즈를 보면 이제 두 주인공이 뭐 우연히 만나게 돼서 그 도시를 걷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면서 정말 수많은 얘기를 나누는 그런 걸 담은 영화잖아요. 사실 이제 뭐 걸으면서 대화를 다들 해보셨을 거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걸으면서 막 재밌게 얘기 나눠도 사실 얼마 못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막 휘발이 돼가지고 막상 돌아보면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없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 그런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막 무의미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걷는 거가 되게 좋았다라는 그런 그 순간의 좋은 분위기로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대화 상대를 만나는 게 되게 행운이구나,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렇게 되게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뭐 깊으면 깊게, 얕으면 얕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있다는 게, 물론 단순한 일상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것도 뭐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대화가 좀 잘 통하는, 나와 이게 대화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저 혼자서는 생각하기 그런 어려운 지점들을 그 사람과 이런 대화가 끄집어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대화가 되게 인생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좀 판단할 때 그 부분을 되게 높이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티키타카가 된다, 맨날 연애 프로그램 되면 뭐 티키타카가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티키타카랑 또 제가 말하는 거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아, 이건 그냥 저만의 그 단어에 대한 생각이긴 합니다. 어떤 그런 가벼운 주제의 얘기들에 대해서 막 농담도 서로 툭툭툭 오고 가고, 아, 할 말을 막 생각해야 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티키타카가 된다, 뭐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그 대화의 그런 결이 맞는 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살짝은 그 다음 단계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아,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거를. 사람들 만나서 되게 웃고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시간들이 만약에 모두가 다 막 농담이나 그냥 일상을 나누는 거나 뭐 속풀이, 한풀이 같이 뭐 그런 얘기거나 아니면 아, 우리 옛날에 어땠잖아 하면서 그런 추억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얘기로만 만약에 그 시간을 채우고 오면은 아, 좀 집에 오는 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뭔가 해소되지 않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 사람과의 만남이 별로 기대가 되지가 않아져요. 음. 저는 인류애가 많지 않은 편인데, 아까 그 사건 의뢰 봤다는 것만 해도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막 많잖아요. 요즘 막 묻지마 범죄도 많고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다 보니까 인류애가 정말 많이 사라진 사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호기심들이 또 있거든요, 제 안에. 뭐 어쩔 때는 아, 나 관심 없어, 나 남 신경 안 써 라고 하면서도 또 아, 남들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호기심이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누구나 아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특히나 제 친구들이나 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뭐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떤 꿈을 꾸나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다 보니까 무슨 이런 주제로 갑자기 너무 샜는데 아무튼 아, 오랜만에 또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비포 시리즈가 다시 보고 싶네요. 아, 한번 또 시간 많을 때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시리즈 중에서는 비포 선셋을 제일 좋아해요. 일단 그 비포 선라이즈가 1편, 선셋이 2편, 그리고 미드나잇이 3편인데 에다노크 비주얼은 선라이즈가 제일 좋아서 뭐 선라이즈도 되게 좋고 또 되게 풋풋해서 좋고 하지만 그 선셋의 그 9년 만에 만난 그 두 사람이 아, 너무 그게 참 다시 만났으니까 마음이 막 싹 트는데 이미 각자한테 짝이 또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서 어떤 뭐 그런 과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몽글몽글하니 좋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이 핫소스를 뿌려보겠습니다. 옛날에도 먹어봤던 것 같긴 한데 계속 안 먹었다면 별로였다는 뜻이었을까요? 음, 음, 나쁘지 않은데요? 뭔 놈의 가슴이 이렇게 크냐. 와, 주먹만 해요. 닭가슴살이. 그것도 아까 반은 먹었는데. 그냥 카사킹이랑 먹는 게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이 황금올리브는 이거 자체로 되게 맛이 완성돼 있어가지고 이걸 찍으면은 좀 맛이 좀 그 특유의 맛있는 맛이 좀 묻히는데 카사킹은 약간 싱겁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맛의 빈 부분을 얘가 되게 채워줘서 좋았거든요. 와, 저 이거 찍어 먹은 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하바네로 소스 찍어 먹는 것보다 이게 찍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흠뻑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 근데 BBQ는 지금 한 마리 처음 먹어봐요. BBQ가 거의 닭 중에서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반마리만 먹어도 배부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려가지고 더 못 먹었거든요? 불닭볶음면도 하나 지금 다 끼려 먹고, BBQ 한 마리 먹고, 심지어 크림치즈볼까지 6개를 먹는다? 저 이제 진짜 대식가인가? 중식가? 얘를 엿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콜라가 더 깠습니다. 또 이런 영상을 빌어서 제가 걸을 때 도움을 줬던 물건들의 감사를 전하는 좀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이어폰, 에어팟이죠. 이 에어팟이 없었으면 오늘의 황홀과 크림치즈도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낮에 걷다 보면 모자 같은 거 필수인 거 아시죠? 제가 이거 이제 피부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제가 모자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다고 하기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하여간 모자가 꽤 많아요. 지금같이 더운 여름에 추천해드릴 모자는 바로 이 아크테릭스의 노반 레귤러 브림 햇이라는 모자인데요. 이게 두께가 진짜 거의 그 장바구니 같은 재질? 그런 재질이에요. 이렇게 손이 비치지 않나요? 아, 안 비치나? 뭐 하여간. 처음에 왔을 때는 저 이렇게 얇은지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얇은지 몰라가지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또 계속 쓰니까 시원도 하고 저한테 또 어울리고 이래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겨울에는 제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었거든요. 추우나 더우나 뭐 한파든 폭염이든 그냥 무조건 걸었는데 겨울에는 또 싸매야 돼요. 특히 비닐을 꼭 써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뭐 제 비니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완전 평범한 거, 뭐 굳이 뭐 방울 같은 거 달릴 필요 없이 그냥 이런 거 이렇게 눈썹까지 다 내려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따뜻해요. 이 눈썹, 이 이마와 이 귀까지를 다 가려줘야 되고 일단 그런 다음에 머플러로 목과 이 눈 아래를 이제 다 가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 그걸 하냐와 안 하냐의 차이가 그 추위를 느끼는 거에 정말 엄청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런 비니 하고 머플러는 뭐 아무거나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로 네, 꽁꽁 싸매고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쯤 얘기했으면은 진짜 거의 걷는 것에 대한 저의 모든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물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물리게 만드는 거야. 맛있으니까 그렇죠? 배민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처갓집 양념치킨 그 쿠폰을 엄청 뿌리고 있어요, 배민에서. 자주. 그래서 그때도 7,000원 쿠폰 뿌려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시켜 먹어봤는데 음, 음. 핫소스 진짜 잘 어울려.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치킨 하면 페리카나랑 처갓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처갓집에 슈프림 양념치킨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제가 딱 두 번을 그 전에 먼저 먹어봤는데 그 두 번 다 그 소스를 엄청 흥건하게 이렇게 많이 주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바삭함도 없고 너무 느끼하고 이래가지고 내 입엔 안 맞나 보다 이러고 안 좋아했거든요. 그냥 양념치킨만 좋아하지. 와 근데 이번에 다시 먹어봤는데 다른 지점에서 시켜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좋아졌다는 얘기 전해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좀 남들이 다 좋아하는데 저는 안 좋아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좀 큰 게 뿌링클이에요. 저는 그 일단 시즈닝이 뿌려진 치킨은 어지간해서는 좀 다 불호인 것 같아요. 그 시즈닝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과자가루 맛인데
아, 그 과자 가루가 식사에 어울리지 않다는 그 뇌에 그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뿌링클 다들 엄청, 제가 많이 보는 먹방 유튜버분들도 다 뿌링클을 진짜 좋아하세요. 이렇게 망각하고 또 그걸 시켜요. 아, 한번 오랜만에 한번 먹으면 나도 맛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 못 먹는 것도 주기적으로 다시 먹어봐요. 내 입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뿌링클을 한 두세 번은 먹어본 것 같은데, 항상 아직까지도 좋아지진 않고 있습니다. 또 남들이 좋아하는 근본 치킨 중에 BBQ 자메이카 통다리 있잖아요. 또 그것도 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맛이 없는 맛은 절대 아닌데, 그 돈 주고 시켜 먹을 맛은 또 아니다? 이런 생각? 이거 하나 먹으니까 갑자기 배가 엄청 부른데요? 이거 왜 이렇게 커요? 아, 아, 왜 이렇게 미워 보이냐? 치즈볼이나 마저 먹으려고. 치즈볼은 앞으로 한 두 개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음, 저희 남겼다 이따 먹을게요. 이렇게 어거지로 먹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역시 BBQ 한 마리는 무리였다. 지금 배 상태가, 저 지난번에 짜장면 하나, 군만두, 김밥 한 줄 이렇게 먹었었잖아요. 그때보다 덜 불러요. 대체 그때 너무 많이 불어서 그랬나? 어떻게 그렇게, 아니 뭐 만두도 이게 제가 그 서비스 만두도 아니고 진짜 그 따로 그 10피스인지짜리 시킨 거거든요. 뭐 그래서 양이 많기는 확실히 많았는데, 확실히 제가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에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질려서, 와, 한 마리는 먹기 힘든 맛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열심히 제 걸음을 모아서 이렇게 값진 결과물을 황금 올리브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그리고 이 불닭볶음면이랑 뭐 먹으면서 이렇게 걷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아, 오늘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또 열심히 소화시키려고, 네,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과 새로운 이야기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